경매 투자의 핵심, 부자 마인드. 네,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 곽승지입니다. 오늘은 부자 마인드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효과적인 재테크의 2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원금 보장, 두 번째는 수익률. 이 2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효과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려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방송에서는 그렇다면 법원 경매, 경매 투자에 있어서 원금 보장과 수익률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수익률에 관한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면, 간단한 예시로 시세 5억 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요. 그 물건이 딱 한 번만 유찰이 되면 최저 가격은 4억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찰이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면,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될 때 입찰 기일이 잡히고 입찰 기일에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경매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유찰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찰이 되면 다음 입찰 기일이 잡히게 되고, 그 입찰 기일에서는 그 전 가격에, 그러니까 최저 가격에 보통은 20%, 그리고 간혹 어떤 법원에서는 30%씩 이렇게 가격을 다운된 상태에서 다시 경매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쉽게 20%, 30%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경매라고 하면은 보통 부동산 경매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워낙 가격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20, 30%라고 해도 아주 적게는 100만 원 단위, 보통은 1000만 원 단위에서 이제 억 단위까지 이렇게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저희가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하는 아주 큰 비율로 할인을 해주는 곳이 경매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살펴봐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할인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예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 말고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냥 마트, 전통시장 이런 거를 예시로 들면, 마트에 가서 우리가 과자 한 봉지를 사려고 해도 정말 100원, 1000원은커녕 10원 한 장, 10원도 이제 못 깎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트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표라는 게 있고 바코드가 있으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제 마트 자체에서 무슨 할인 이벤트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은 마트에서 우리가 과자뿐만이 아니고 고기나 생선 같은 걸 사도 정말 100원, 10원 하나도 이렇게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또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들 볼 수 있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이제 나물 같은 거, 파나 양파, 마늘 이런 거 사실 때 보면은 정말 계속 깎아달라고 상인분들께 이제 요청을 하고, 상인분들은 그러면 내가 남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말이 오가면서 이제 몇 분 지나면 겨우겨우 깎는 이제 금액이 이제 몇 천 원 단위란 말이에요. 몇 만 원 단위도 깎는 경우가 없고, 그렇게 겨우겨우 깎는 금액이 몇 천 원인데,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는 어때요? 어떤 노력을 하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지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잘 자고 잘 일어나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이제 할인을 해주는 곳이,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면은 그렇게 할인을 해주는 곳이 경매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세 5억 원짜리 물건이면 한 번 유찰되면은 4억 원이 되는 거고, 어떤 법원에서는 무려 3억 5천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5억 원짜리라고 치면은 사실 5천만 깎아줘도 금매 취급을 하죠. 일반 시장에서 5억 원짜리를 4억 원, 3억 5천에 내놓는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럴 일은 절대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수익을 1억 원 이상 남기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곳이 바로 경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예시를 한 가지만 들면,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부자마인드 채널 말고도 경매수다라고 저희 협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저의 실제 투자 이야기, 낙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거길 들어보시면 제 첫 낙찰 물건이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제가 길게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거기 다 내용이 있으니까. 초반에 들어간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전세를 마쳤을 때는 4,000만 원을 오히려 투자금을 회수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매매를 하게 될 때는 7,000만 원 정도의 매매 그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만 봐도 1억 원 투자해서 수익 1억 원 이상 남기는 것은 경매 시장에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자마인드 이 방송에서 한 1, 2, 3부를 쭉 들어보시면 제가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입장에서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저희가 재차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투자에서 있어서만은 1억 원을 모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되게 쉬운 거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무에게나 쉬운 것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를 잘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경매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매를 우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이해한 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한 대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사이클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경매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선 제가 지금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 이 부자 마인드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경매를 잘 하는 과정의 첫 단계인 경매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밟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부자 마인드 책 말고도 재테크에 관련된 책은 이제 엄청나게 시중에 많죠. 예, 특히나 가장 많은 종류의 책들은 누가 얼마를 벌었다. 또 누구는 얼마를 벌었네. 하는 식의 이제 남의 성공담을 담고 있는 책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그런 책들을 읽고 외울 시간에는 정말 진짜 노력을 하는 게 올바른 거고요.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거는 경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진짜 노력을 하고 계신 거니까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경매 투자에 있어서 원금 보장 면에서의 좀 특징을 보면은 좀 답은 정해져 있죠. 원금 보장 면에서 다른 어떤 재테크보다도 우월한 게 경매예요. 왜냐면 경매는 부동산의 도매 시장이기 때문인데 그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런데 새벽 시장에 나가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벽 시장에 가서 보시면 특히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그 상인분들이 정말 큰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오실 정도로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새벽에 이제 보따리 같은 거 싸서 이제 내리신 다음에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한 보따리씩 이렇게 들쳐 매시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시죠. 그러면은 그런 그 지방 상인분들이 뭐하러 피곤하게 돈 들이고 또 서울까지 올라오셔야 되고 그 새벽에 시간 써야 되고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들 사용을 하는 시세 차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도매 시장에서 될 수 있으면 낮은 가격에 사면 살수록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매상들의 모습과 법원 경매 시장이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네의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소매상들의 모습이라면 법원 경매 시장에서 정말 최저가에 매입을 해서 같은 가격, 그러니까 그 소매상들이 판매하는 같은 가격,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겠죠. 그렇게 고가로 판매하는 사람은 도매상의 모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럴 일도 흔치 않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가에 매입을 했던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남들보다 적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시장에서 2억 원짜리 부동산을 누군가 샀다. 그러면은 그 같은 부동산을 경매 시장에서는 뭐 한 1억 5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정말 그 부동산이 하락을 해서 한 1억 8천 정도가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경매로 산 사람은 오히려 3천만 원 이득이죠. 근데 일반 매매 시장에서 산 사람은 2천만 원 손해를 본 것이고, 이렇게만 설명을 해드려도 원금 보장 면에서 있어서 경매가 왜 우월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머리가 있는 분이면 바로 내가 경매 공부 꼭 해야겠다. 경매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내가 지금까지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거야. 바로 이거야. 라는 그런 각오가 생기는 게 사실은 당연한데, 근데 또 의외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뭐 좀 믿겨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은 조금도 과장하는 부분이 없고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그 팩트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혹시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사실을 전달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재테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절대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재테크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렇게 다양한 재테크를 만나게 되셨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 원금 보장성과 수익성, 이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꼭 제대로 비교해 보시고 따져보시고 잘 판단을 해 보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잘 비교 분석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이것저것 이렇게 건드리시다가도 다시 경매로 돌아오실 거예요. 저희 협회 교육생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제 개인 이메일도 댓글창에 적어 놓을 테니까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러면은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